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닝이에요. 여러분 이제 진짜 2020년이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를 하면서 제가 2020년 한 해 동안 잘 썼던 뷰티템들을 여러분들한테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제가 잘 쓴 템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추려가지고 카테고리를 조금 나눠봤어요. 오늘 해볼 거는 베이스 편입니다. 선크림 베이스 제품들 제가 잘 썼던 템들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색조를 한 영상으로 딱 묶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 팔레트 리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팔레트 편을 따로 뺐고요. 그리고 또 립이 빠지면 너무 아쉽잖아요. 블러셔까지 같이 하고 싶었는데 너무 분량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베이스, 섀도우 팔레트, 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세 편의 영상이 제작이 될 예정이고요. 세 가지 영상 전부 노광고, 제가 진짜 애정하는 템들 꽉꽉 담아가지고 가져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가장 첫 번째 편, 베이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홀리카홀리카 하드커버 리퀴드 컨실러. 이 컨실러 나올 거 예상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워낙 제 영상에서 너무 많이 등장을 했던 컨실러죠. 제가 이걸 써본 이후로 정말 이 컨실러에 반해가지고 계속해서 쓰고 있는 템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 컨실러이기도 합니다. 일단 컨실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커버력. 우선 커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크서클이나 트러블 등 아주 가뿐하게 샥샥 잘 가려지고요. 이 컨실러 중에 너무 많이 촉촉하면 커버력이 또 떨어지고 그렇다고 너무 꾸덕한 제형이면 건조하거나 뜨거나 갈라지는 현상들이 심하게 되는데 얘는 적당히 촉촉하면서 매트한 제형이라서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또 컨실러 중에 두껍게 발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얘는 두껍게 발리지 않으면서 얇게 잘 발리면서도 커버력이 좋아서 제가 한 해 동안 정말 잘 쓰고 있는 컨실러예요. 찹찹 아주 밀착도 잘 되고 되게 매끈하게 딱 커버가 되면서 뭔가 두껍게 얹어도 피부 위에 엄청나게 딱 쌓여진다는 느낌이 좀 적은 컨실러? 근데 이게 아무래도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끼임은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면 저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저한테는 지속력도 좋았고 다크닝도 저한테는 느껴지지 않았고 뜨는 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모로 제가 진짜 한 해 동안 잘 썼던 컨실러예요. 다음은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마스크라는 게 되게 빠질 수 없는 목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굉장히 자주 하고 다녔었는데 그때 되게 잘 썼던 톤업 선크림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닥터지의 브라이트닝 업선. 너무 허옇지는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면서 그리고 마무리감은 보송하게 딱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찾다가 알게 된 톤업 선크림이었어요. 너무 묽지도 너무 꾸덕하지는 않은 제형으로 부드럽게 슥슥 잘 발리거든요. 근데 아예 로션 같은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확실히 딱 선크림 같다는 느낌이 있는 정도의 제형이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바를 때는 촉촉하게 슥슥 잘 발리다가 얼굴에 뭔가 밀착감이 있게 딱 이 친구가 여기에 붙으면서 보송해지는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피부결이 되게 선크림인데도 불구하고 매끈매끈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뽀얗고 뽀송해지면서 어느 정도 모공도 살짝 커버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 쓰기 싫을 때 딱 써주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허옇게 막 얼굴에 동동 뜨듯이 허해지지 않고 피부 톤이랑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마음에 들었고요. 근데 대신에 아무래도 마무리감이 딱 보송하게 싹 되다 보니까 건조해질 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또 건조할 때는 확실히 기초 단계에서 건조함을 좀 많이 잡아주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베이스를 사용하기 전에 선크림 단계에서는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선크림들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파데나 쿠션 바를 때는 잘 쓰지는 않는 선크림이에요. 파데프리 메이크업이나 그냥 이거만 딱 바르고 나가고 싶을 때? 그럴 때만 딱 사용을 하는 선크림입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다 좋은데 하나 아쉬운 거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라 가지고 그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다음은 파운데이션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에뛰드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제가 이 파운데이션도 리뷰 영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제가 정말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잘 쓴 파운데이션이고 주변에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고 다녔던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파운데이션이 올해 리뉴얼돼서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리뉴얼된 버전이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장점은 컬러 쉐이드가 아주 다양한 편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컬러가 있다 보니까 내 피부에 맞는 컬러들을 골라서 쓰기에 아주 수월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살짝 묽은 듯한 제형인데 피부에 얹게 되면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 매트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또 이 친구의 장점이 얇게 발리고 밀착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커버력까지 좋아버리네? 얇게 발리면서 얼굴에 진짜 탁탁 달라붙듯이 얘가 이게 밀착이 되는데 너무 좋아요. 밀착력이 너무. 그리고 커버력까지 좋기 때문에 요철 커버나 모공 커버 이런 것도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이걸로 피부 표현을 해주면 피부가 진짜 깔끔해요. 매끈한 느낌? 이 친구 지속력도 되게 좋거든요. 다크닝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무너지는 것도 아주 세상 깔끔하게 무너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너무 제 취향이었고요. 그리고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묻어남도 적은 편이라서 더더욱 더 잘 썼고요. 대신에 요즘 같은 날씨에는 특히 건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만 짱짱하게 해준다면 문제 없기는 합니다. 제 베이스 취향을 정확하게 때려박은 파운데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리뉴얼되기 전 버전의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생각하시고 이거를 혹시 안 구매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테스터라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은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쓰고 감동해버렸다는. 그리고 다음은 메이블린 뉴욕 핀미 파운데이션. 제가 얇게 발리는 베이스 제품들을 워낙 좋아합니다. 요것도 굉장히 얇게 발리는 스타일의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밀착력 좋은 베이스들 극호하는 스타일이고요. 요것도 그래서 밀착력이 매우 좋습니다. 사실 요 파운데이션도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게 리뉴얼된 버전인데 리뉴얼되기 전 버전을 제가 엄청나게 잘 쓰다가 리뉴얼 되었다는 소식을 나중에서야 듣게 돼서 리뉴얼된 걸 또 사서 또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처음에 촉촉하게 발리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밀착력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이게 리뉴얼 되면서 자외선 차단 기능도 추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매트한 종류의 파운데이션이고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정말 얇게 발리고 밀착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입니다. 얇게 발리다 보니까 피부에 답답함 없이 가볍고 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얘는 마스크에 묻어남이 되게 적은 편의 파운데이션이었어요. 그래서 또 잘 썼던 파운데이션이기도 합니다. 사실 빨갛고 엄청 큰 트러블까지 완벽하게 커버하는 커버력 수준은 아니기는 해요. 얘가 톤은 일단 잘 잡아주고 어느 정도 커버력이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모공이랑 요철 커버가 정말 잘 돼서요. 얘로 피부 표현을 하고 나면 진짜 피부가 여기 싹 매끈해지면서 약간 도자기 피부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피부가 진짜 깔끔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를 사용을 하면서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데도 평소에 건조하다든지 그런 거는 크게 느끼지 못했고요. 얘도 지속력도 정말 좋고요. 무너짐도 진짜 깔끔하고 다크닝도 거의 저한테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가 하나 아쉬운 게 오프라인에서 구할 수 있는 컬러들이 있고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컬러들이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구매하고 싶은 컬러가 오프라인에서는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피부보다 조금 더 밝은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그냥 오프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풀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제 쿠션 4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스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튜디오 드 땅뜨 에클라 세팅 쿠션 1호 포슬린. 이거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촉촉한 베이스 찾으셨던 분들 있으시죠? 네, 이 친구 촉촉한 쿠션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베이스 중에 하나, 피부 표현 예쁜 베이스들 너무너무 선호하는데요. 얘가 딱 그런 피부 표현이 너무너무 예쁜 쿠션이에요. 제가 얘는 언제 외출을 했을 때 쿠션이랑 거울을 아무것도 안 챙겨가 나간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새로운 쿠션을 구입을 해보거든요. 그때도 그냥 근처에 투쿨이 보여가지고 그냥 특별한 정보 없이 구매를 해봤던 쿠션이었는데요. 써보고 감동을 먹어버렸던 쿠션이었죠. 이게 번들번들 막 삼겹살 한 판 먹은 것 같은 그런 오일광이 아니라 정말 촉촉한 그 수분 광채. 내 피부에 물빛이 탁 차오르는 듯한 그런 광채가 딱 있는데 그게 너무 예뻐요. 근데 또 촉촉하고 이런 광채가 있는 쿠션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촉촉해서 찍힘 심하고 묻어남 너무 심하고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까진 또 아니야. 적당히 촉촉하면서 얇게 발리면서도 굉장히 얼굴에 균일하게 싹 올라가고요. 그리고 밀착감 있게 찹찹 잘 올라가요.
이게 사실 얇게 한번 싹 발랐을 때는 커버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레이어링을 해서 올려주면 붉은기나 가벼운 잡티, 그리고 피부톤 정도는 깔끔하게 커버가 되는 정도고요. 큰 트러블 같은 그런 잡티는 완벽하게 커버는 어려운 그 정도의 커버력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광채가 있고 촉촉한 쿠션치고 이 정도면 커버력이 괜찮다고 느껴졌고요. 사실 이 쿠션은 촉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묻어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쿠션인데 이상하게 손이 가, 자꾸. 이게 수정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뭐 묻어나거나 이게 살짝 벗겨짐이 있더라도 그냥 샤샥 수정을 해버리면 굉장히 수정이 잘 되고 또 다시 예쁜 광채가 싹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냥 다른 파운데이션이나 다른 베이스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도 수정용으로 얘가 너무 괜찮기 때문에 쿠션 가지고 나갈 때 손이 가장 많이 갔던 쿠션이에요. 제가 가지고 오는 베이스들의 다 공통적인 그런 느낌은 지속력이 좋고요. 무너지는 게 깔끔한 편입니다. 진짜 새우깡 마냥 손이 가요, 손이 가 쿠션. 그리고 다음은 클리오 킬커버 픽서 쿠션. 사실 제가 이 쿠션은요, 이 영상에서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서 이 쿠션을 추천을 드렸던 바가 있고, 그리고 또 리뷰를 올렸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오래 잘 쓴 쿠션이라서 우선 언급을 하려고 가지고 나오기는 했습니다. 코시국 올리브영 꿀템 영상에서 제가 이 쿠션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한 줄로 말하겠습니다. 정말 얇게 발리고 픽싱력, 밀착력 아주 좋은 타입이고요. 지속력도 좋습니다. 여러모로 좋으면서 마스크의 묻어남이 정말 적은 편의 베이스 제품이라서 제가 올해 진짜 잘 썼던 쿠션이에요. 에이지2애니스 예리코 로즈 에센스 커버 팩트 프레쉬 로즈. 제가 여러분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에서도 에이지2애니스 예리코 로즈 라인 팩트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때 추천드렸던 게 이거 트리플 로즈. 물론 예리코 라인 중에서 제가 이 쿠션이 가장 최애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촉촉이 스타일이라 마스크에 묻어남이 심하기 때문에 오늘 추천드릴 이 팩트를 만난 이후로는 거의 이 팩트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팩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고체 파운데이션이에요. 하얀색이랑 베이지랑 그린이랑 이렇게 마블링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잘 섞어가지고 얼굴에 펴 바른 다음에 얼굴에 찹찹찹 밀착을 시키면서 바르는, 이게 이 마블 안에 에센스가 70%인가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촉촉하고 얼굴에 느껴지는 쿨링감이 정말 좋은 그런 쿠션이거든요. 그때 제가 이 트리플 로즈 팩트에 대해서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쁜 쿠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쁩니다. 근데 이게 트리플 로즈랑 차이가 뭐냐면 촉촉하게 발리는 거는 동일한데 마무리감이 더 산뜻하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쿠션들을 보다는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산뜻하지만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광이 느껴지거든요. 그 피부 표현이 또 정말 예뻐요. 그리고 또 예리코 라인의 장점이 이 컬러감을 굉장히 예쁘게 뽑는다는 건데요. 진짜 칙칙함 없으면서 얼굴이 동동 뜨지는 않으면서 예쁘게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감으로 너무 예쁘게 뽑아요. 근데 이거는 그린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건지 좀 호수에 비해서 밝게 뽑혔다는 평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얘도 어찌됐든 촉촉한 느낌은 있어서 묻어남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묻어남이 심한 편은 아니라서 부담 없이 제가 마스크 쓸 때도 잘 사용을 했던 쿠션이고요. 그리고 또 얘 좋은 점이 엄청나게 얇게 발려요. 아무래도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피부가 답답함을 느끼는 베이스들은 올해는 정말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특히 얇게 발리는 친구들을 완전 극호해서 오늘 가져온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인 것 같은데, 하여튼 얘도 그래서 그런 친구예요. 지속력도 좋고 무너지는 것도 예쁘고 다크닝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 아쉬운 거는 커버력. 얘는 커버력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높은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안 맞으실 수 있어요. 그래도 가벼운 잡티 그리고 톤 보정 정도는 되는 편이고요. 그냥 가볍게 피부 화장하는 거 좋아하시고 커버는 컨실러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뛰드 더블 래스팅 쿠션 커버. 이것도 제가 에뛰드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리뉴얼 버전이 나왔을 때 그때쯤에 아마 같이 출시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또 제가 이 쿠션을 말하면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쿠션이에요. 이 쿠션도 제가 한 해 동안 정말 잘 썼던 쿠션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얇게 발리고 밀착력이 좋은 쿠션이에요. 그래서 얘도 피부에 탁
이렇게 달라붙는 느낌으로 아주 밀착감이 좋은 쿠션입니다. 매트한 제형의 쿠션이긴 한데 완전 매트보다는 세미 매트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정도의 매트로 저한테는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했을 때 저는 크게 건조함은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베이스로 봤을 때는 묻어남이 적은 편이기는 한데요. 진짜 많이 안 묻어나는 매트 베이스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은 묻어나오는 정도였고요. 역시 커버 제품이라서 커버력도 좋아요. 얇게 발리는데도 피부가 진짜 깔끔하게 싹 정돈이 되는 느낌으로 제가 진짜 쿠션에 대해서는 지속력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얘는 그냥 진짜 파운데이션처럼 믿고 쓰게 될 정도로 지속력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어요. 다크닝도 느껴지지 않았고 무너지는 것도 얘도 또한 예쁘게 무너집니다. 지저분하지 않게요. 깔끔하게. 이걸 사용하고 나서 수정할 때도 저한테는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조금 건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든 에뛰드 쿠션 중에 저는 이 쿠션을 가장 좋아해요. 근데 얘가 좀 아쉬운 게 두 가지 있어요. 얘가 에뛰드 매장에서 판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올리브영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리고 얘가 양이 좀 적어요. 리필도 안 줄 뿐더러 양이 뭔가 금방 사라지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또 좀 아쉽더라고요. 요렇게 제가 한 해 동안 정말 잘 썼던 베이스 제품들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화장품은 정말 사바사. 저한테는 너무 좋은 제품들이었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 섀도우 팔레트 추천으로 돌아올게요. 아마 이 영상이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20년 한 해 동안 이번 한 해는 진짜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고 모두가 좀 우울하고 침울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내년에는 꼭 이놈이 종식이 돼가지고 2020년보다 좀 더 희망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2020년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2020년 마지막 날까지 연말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아직 안 하셨다면 꼭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오늘도 내년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요. 안녕!